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TV입니다. 이번 6월 달은 테슬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달이 될 것 같은데요. 머스크도 이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두 번째 S커브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테슬라의 긍정적인 시나리오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장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도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의 상승이 강했어요. 이러면서 이틀 연속 동반 상승세로 마감을 했던 미국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나스닥의 상승도 컸지만 중소형주의 상승도 컸어요. 그간 빅테크 위주의 반등세가 5월달에 펼쳐졌었는데 중소형주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채금리나 유가나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자, 오늘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이 좋았습니다. 자, 이러면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누르고 글로벌 시가총액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무려 3.4조 달러를 보이고 있어요. 테슬라의 지금 3배 크기의 회사로 성장한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현재 명실상부 AI 주도주는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엔비디아는 지금 거의 3년 연속 계속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기도 빠짐없이 전분기 대비 계속해서 매출과 주당 순이익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AI 시장의 발전 초창기인 만큼 AI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시장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다시 한번 글로벌 시가총액 1위 등극에는 금주에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전화 협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또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에게 하나의 걸림돌이 있다라고 하면 대중국 수출 규제가 되겠죠. 자, 이에 따라서 나스닥이 오늘 0.81% 상승을 하면서 19,400선까지도 다가섰어요. 최근 5월 말 6월 초 들면서 횡보세를 보였던 나스닥이었는데 역시나 2만 선에 지금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두 정상 간의 긍정적인 협의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2만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5월 달에 지표들은 매크로 지표들은 시장에 긍정적이었습니다. 6월 달에도 다양한 매크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역시나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6월 12일이 될 수 있겠죠.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3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날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의 론칭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현재 테슬라는 글로벌 시가총액 9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로보택시 론칭에 따라서 향후 1년 안에 테슬라가 알파벳 정도까지, 구글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서막을 이번 6월 달부터 시작할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어제 6월 달에 시작될 주요 이벤트 제가 알려드렸는데 역시나 첫 손은 로보택시 사업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텍사스 오스틴부터 모델 Y 10여 대에서 20대 정도로 시작할 로보택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 6월 달에 저렴한 모델 Q 또는 모델 2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기존의 모델 Y가 더 저렴한 버전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지금 소문이 많죠. 어쨌든 가장 큰 건 테슬라의 로보택시 런칭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특허 상표청이 로보택시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일반적이다. 뭔가 고유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 같은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상표 신청을 거부를 했었는데 테슬라가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 로보택시 앞에 테슬라라는 사명을 붙이면서 테슬라 로보택시라고 상표 신청을 제출했어요. 아무래도 6월 12일에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30일에 신청한 상표 신청이 아무래도 금주 내로 등록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로보택시 출시를 위한 준비는 거의 다 끝마쳐진 것 같고요. 일론 역시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있어요. 컨펌을 해주고 있는데 테슬라는 역시나 전기차 사업으로 시작한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PLC라고 하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품은 이렇게 S커브를 그립니다. 여기 AI 로봇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초반에는 이렇게 시작이 미약해요. 대부분 얼리 아답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깨어있는 소수에 의해서 일단은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 얼리 아답터들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일반 대중들이 이제 사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반 대중들이 사용을 시작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서 매출은 폭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성장성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완만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TV라든지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다 이런 S커브를 그린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테슬라가 다른 기업과 무엇보다도 큰 차별점은 이러한 S커브들 PLC 사이클이 4개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갈수록 그 S커브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요. 현재는 이 두 번째 S커브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로보택시 X커브가 되겠는데, 자, 2025년 6월달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로보택시가 이제 그 닻을 올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컨펌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큰 게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준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역시나 이번 6월달이 확실해 보입니다. 6월 12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 그러면 이 테슬라의 두 번째 S커브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의 최대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AI팀이 작년부터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들이 약속한 바대로 긍정적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간다면 테슬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메타를 넘어서면서 알파벳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역시나 그 첫 번째는 로보택시 출시가 되겠죠. 6월 오스틴이 되겠습니다. 일단 거의 한 달 전부터 300여 명의 테슬라 임직원 테스터들이 오스틴에서 이 로보택시 사업을 실제 시뮬레이션 하면서 테스트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 테스트 결과는 우수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 12일에 로보택시 사업이 닻을 올린다라고 하면은 성공적 초기 론칭이 예상이 돼요. 일단 초반에는 10대에서 20대 정도의 모델 Y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다만 그 확장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이에 따라서 오스틴에서 우선 운행 차량 대수 증가 소식이 있겠죠.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호재는 역시나 다른 도시 확장 소식이 되겠죠. 일단은 뭐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의 LA 정도가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이 되면 미국 주요 여러 도시에 이미 확장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자, 그럼 미국 전역에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너도 나도 테슬라를 사고 싶어 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24시간 쉬지 않고 돈을 벌어다 줄 최고의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여러 플릿 업체라든지 개인 택시 사업자라든지 사업을 위해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테슬라 차량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을 영위로 하려면 당연히 FSD를 구매 또는 구독을 해야 되겠죠. FSD 구매와 구독까지 함께 증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로보택시 사업의 론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죠. 테슬라의 차량 판매도 증가가 되고 FSD 소프트웨어 수익까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10%대 안팎이라고 하면 테슬라 위에 있는 여러 빅테크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가 여기 위에 있는 상단으로 올라가려면 역시나 여기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만큼의 수익성을 보여야 될 텐데,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 론칭에 따라서 FSD 구매와 구독이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테슬라의 수익성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FSD라는 건 하드웨어를 파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파는 거죠. 그리고 구독이라는 건 꾸준한 매월, 매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드웨어가 없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는 테슬라 마진율에 드라마틱한 상승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FSD 구매와 구독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거예요. 바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이 되었듯이 그러한 패러티 특이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차는 구식 차량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 이는 중고차 가격 하락의 극단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 가치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자율주행이 되는 차를 구매하려고 할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자율주행이 되기 시작하면 차량의 가치가 5배나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5배의 효용 가치가 있는 차를 선택을 하겠죠. 자, 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기존의 현대, 기아, GM, 포드와 같은 기업들이 FSD를 라이선스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B2C 수입이 아니라 B2B 수익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진정한 테슬라는
진정한 플랫폼 회사로 거듭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모습은 정말 명확한 길이다라는 게 이 웨이모와 테슬라의 차량 가격에 비교를 했을 때도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웨이모는 차량 한 대가 20만 불이 넘어가는 수준까지 이르르고 있고 테슬라는 5만 불 이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무려 벌써 4배이고 웨이모는 일정한 구역 HD 맵으로 지오펜스의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만 돌아다닐 수 있는 반면에 테슬라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자, 정말 큰 게 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동일했듯이 테슬라의 두 번째 성장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그치지 않아요. 테슬라는 에너지 사업, AI 로봇 사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너지 사업과 AI 로봇 사업은 로보택시보다도 더 큰 규모의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장기 투자가 필요하고요. 워낙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정치권에 큰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어쩔 수 없이 정치에 큰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고 현재 미국의 부채 상황을 보면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면서 현재 36조 달러까지 이르렀다라고 해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우상향 그래프는 애플과 테슬라, 엔비디아의 주가 그래프가 아닙니다. 미국의 부채 그래프이고요.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스케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이 이런 부채 때문에 망하면 화성 탐사, 화성 개발 계획도 있을 수 없고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도 없어요. 이러한 생각으로 잠시 정치에 전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완벽하게 도지 수장 자리에서 오피셜리 내려오면서 테슬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에는 이 로보택시가 무려 100만 대까지 이르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내년 테슬라 주가는 600불대를 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자,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물론 올해까지는 주가의 변동성이 정말 클 수 있습니다. 올해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라고 하면 이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제시하는 테슬라의 차량 판매량이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테슬라 실적의 70에서 80%를 신차 판매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2일 정도에 2분기 인도량 발표가 나오면은 뭐 주가가 또 흔들릴 수 있겠죠.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작년 2분기 판매량이 44만 대였고 올해 2분기 판매량 예상이 35만 대에서 39만 5천 대예요. 작년 대비 적으면 4만 대, 많으면은 뭐 9만 대도 적게 팔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겠죠. 테슬라 판매량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또 한 번에 퍼드를 날릴 수 있습니다. 전체 판매량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179만 대 판매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올해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예상치는 150만 대에서 164만 대밖에 안 됩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역시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로보택시 사업 런칭에 따라서 테슬라 차량의 수요가 급증할 수 있고 자, 이에 따라서 FSD 구독도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보이는 이러한 호재들이 이런 판매량을 극단적으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 저하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최고의 매수 찬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행스럽게도 뭐 호주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와 같은 경우는 최근 12개월 만에 최고치의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5월달 판매량이 굉장히 큰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델 Y 판매량이 이렇게 불기둥이 솟아올랐는데 역시나 중국에서 만들어진 신규 모델 Y 주니퍼가 많이 5월달에 수출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노르웨이에서도 5월달 테슬라 판매량이 213%나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탁월한 상품성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판매량이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요.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지금 열심히 로비 활동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로보택시의 근간이 되는 모델은 이 사이버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캡은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핸들과 페달이 없는 정말 완전한 자율주행차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웨이모가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완벽한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없겠죠. 일단 정부의 규제를 바꿔야만 합니다. 특히 현재 자율주행 규제는 현재 주별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미국 전역 확산에 대해서는 역시나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통일된 국가 자율주행차 규정이 필요합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를 위해서 테슬라는 이미 의회에 로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까지는 이 핸들이 없는 로보택시 2,500대 차량 제한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이 규정이 해제가 되어야지만 미국 전역에 100만 대를 보급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진정한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테슬라의 혁신을 아트라운 TV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